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의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황소와 도깨비는 작가 이상이 말년에 쓴 유일한 동화입니다. 자연스러운 구현을 위해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구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장수가 있었어요. 돌쇠는 부모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지요. 보통 땐 빈둥빈둥 놀고 지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나무를 해서 팔러 나갔어요. 돌쇠에게는 무척 아끼는 황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재산을 몽땅 털어서 산 황소였지요. 황소는 아직 어렸으나 키가 크고 튼튼했어요. 황소가 긴 꼬리를 양옆으로 흔들며 나무찜을 쥐고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어느 겨울날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별안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희뜩희뜩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황소가 눈을 맞을까봐 잠시 주막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눈은 금방 그쳤지요. 돌쇠는 황소를 끌고 급히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날이 흐려서인지 반도 못 와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야단났구나.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그렇지만 할 수 있나? 자, 어서 가자. 돌쇠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황소도 딸랑딸랑 뚜벅뚜벅 걸음을 빨리 했어요. 얼마쯤 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놈이 뛰어나왔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녀석은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굴에 기름한 팔다리를 가졌고 까뭇까뭇한 살결과 우뚝 솟은 귀에 작은 꼬리까지 달렸어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지요. 대체 넌 누구냐? 돌쇠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제 이름은 산호뚝이에요. 뭐? 산호뚝이? 거짓말 말어, 요놈아. 너 요놈 도깨비 새끼지? 돌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정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호뚝이라고도 해요.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그런데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새끼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일주일 전 새끼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과 함께 동네로 놀러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만 동네 사냥개한테 붙들려 꼬리를 물리고 말았지요. 그뿐 아니라 동무들과도 헤어져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도깨비에게는 꼬리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꼬리가 없으면 재주를 부릴 수도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날씨까지 추워 상처난 꼬리가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숲속에 있다가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끼 도깨비는 두 손 모아 빌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꼬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몸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무리 도깨비 새끼지만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꼭 2달 동안만
이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달이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상처도 나을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신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기가 막혔어요.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 도깨비를 넣으라니. 하지만 거절하면 새끼 도깨비는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 같았지요. 또 소를 지금보다 10배나 힘세게 해준다니 해로운 일은 아닌 듯 했어요. 생각다 못해 돌쇠는 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어요. 소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 좋다. 꼭 2달 동안만이다. 새끼 도깨비는 좋아 펄펄 뛰면서 고맙다고 하더니 깡충 뛰어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황소의 힘이 10배나 세진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장터를 나무를 가득 찌고도 하루에 3번씩이나 왕래했어요. 돌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새로 달구지를 하나 사서 타고 다녔지요. 와, 이거 참 신기하다. 돌쇠는 하늘에라도 오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소를 소중히 여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황소를 보고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떤 사람은 황소의 힘이 어떻게 세졌는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팔라고까지 했어요. 그럴 적마다 돌쇠는 딸랑딸랑 이려 이려 신이 나서 소를 몰았어요. 게으름뱅이 돌쇠였지만 힘센 황소를 데리고 다니는 재미에 열심히 나무를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자꾸 소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약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돌쇠는 뱃속에 있는 도깨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꼭 2달 동안이라고 약속하였으니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지요. 며칠 지나면 무슨 결말이 나겠지. 죽을 걸 살려줬는데 설마 나쁜 짓이야 할까? 돌쇠는 약속 날짜만 기다렸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외양간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돌쇠는 누가 소를 훔쳐가는 줄 알고 허둥지둥 외양간으로 달려갔지요. 대체 이게 웬일이야? 황소가 이를 악물고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날뛰고 있었어요. 돌쇠는 황소 고삐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나 황소는 좀처럼 진정을 못하고 괴로워했지요.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돌쇠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선가 또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황소의 입속에서 나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소 입 가까이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오, 너 도깨비 새끼로구나. 아니, 여태 그 속에 있니? 얼른 나오지 않고? 그랬더니 새끼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큰일 났어요. 매일 누워서 아저씨가 주시는 음식을 먹었더니 살이 너무 쪘나 봐요. 소 모가지가 좁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돌쇠는 황소가 불쌍해서 그만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어요. 그때 새끼 도깨비가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세요.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할 때 얼른 밖으로 나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속에서 살거나 백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소의 힘을 100배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품을 하게 할 테니 기다려라. 대답은 했으나 어떻게 해야 소가 하품을 하는지 돌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구멍에다가 막대기도 꽂아보고 간질러도 보고 콧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소는 한두 번 재채기를 했을 뿐이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새끼 도깨비가 자꾸 자라서 황소의 배가 터지고 말 것 같았지요. 생각다 못해 돌쇠는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소가 하품을 하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돌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고 뭐든지 잘 안다는 노인조차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실망한 돌쇠는 꼼짝 않고 외양간 앞에 앉아서 황소만 쳐다보았어요. 공연히 그놈에게 속아서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황소도 자신의 신세를 깨달았는지 슬픈 표정으로 돌쇠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피곤하고 졸렸던지 돌쇠가 하품을 했지요. 그때였어요. 돌쇠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 황소가 따라서 하품을 하기 시작했지요. 옳지, 됐다. 돌쇠가 껑충껑충 뛰며 좋아라 손뼉을 칠 때였어요. 벌어진 황소의 입으로 통통이 살찐 도깨비가 깡충 뛰어나왔지요. 돌쇠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아저씨 소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힘세게 해드릴게요. 새끼 도깨비는 돌쇠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꼬리를 휘저으며 두어 번 제주를 넘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돌쇠는 이때껏 일이 꿈인지 정말인지 어리둥절했지요. 그러다 홀쭉해진 황소의 배를 보고 나서야 큰 소리로 웃었어요. 돌쇠는 100배나 힘이 세진 소를 몰며 도깨비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답니다.